자, 해봅시다. 그래서 항상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할 때는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될 게 이제 짝 한번 지어보는 거지. 이렇게 두 개도 한번 같은 게 있나, 공통 인수가 있나 보고, 아니면 뭐 요거 두 개랑 뭐 요거 두 개도 해본다던가 뭐 이런저런 작업을 쳐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따로따로 좀 묶어보면은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보이지? A제곱을 묶어주면 이렇게. 그리고 인수분해 할 때마다 눈으로 빠르게 검산.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검산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이렇게 해서 A-B 한 다음에 계속 눈으로 슬쩍 검산 잘해주면서 A-B 묶였고, 그럼 이제 저기 노란색 빼기 파란색 남았으니까 요거 다시 합차 공식으로 쪼개주면 인수분해 끝이지. 이런 건 뭐 간단한 모양이고. 됐냐? 그 다음 2번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이대로는 공통인수를 어떻게 해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풀어야지. 일단 쫙 전개해야 될 거야. 자, 다 전개해줍시다. A제곱에 B 마이너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C제곱 A 마이너스 C제곱 B 이래주고, 이러고 또 막 두 개씩 짝 지어서 이런 게 보이나 막 보면 좋은데 잘 안 보일 거야. 그럴 때 쓰는 마지막 필살기가 뭐지? 한 문자를 정하라 그랬을 거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마지막 해법이 한 문자를 지정을 해서 그 해당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어. 됐냐? 그러나 요 한 문자는 아무거나 지정하는 게 아니야. 나름 면접을 걸쳐야 돼. 자네들이 최근에 보고 막 열심히 보는 면접을 걸쳐야 돼. 1차 면접이 뭐냐 하면 차수 보기. 차수가 낮은 놈을 고르셔야 됩니다. 됐냐? 왜? 차수가 낮아야 인수분해가 편하니까. 2차 방정식, 2차식 인수분해가 편해? 4차식이 편해? 당연히 2차가 편해. 그래서 차 낮은 걸로. 자, 그 다음 차수가 다 동일해. 그럼 두 번째로는 개수. 그나마 좀 개수가 적은 문자로 선택. 됐나? 만약에 이것까지 똑같으면 그럼 이제 아무거나 하나 문자 고르시면 됩니다. 됐냐? 규칙은 이러해. 그래서 지금은 어때? 지금 얘네는 어때? 보면 A, B, C 등장인물이 3개가 있고, 근데 보면은 A도 제곱 붙어 있고 B도 제곱 붙어 있고 C도 제곱, 다 2차식이야. 맞지? 따라서 아무거나, 등장도 지금 A의 개수, B의 개수, 등장 횟수 살펴보면 다 4회씩이야.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됩니다. 따라서 A로 고릅시다. 그러면 A에 대하여 내림차순 한다는 게 이렇게 고치겠다는 얘긴 거는 잘 알지? 이렇게 잘 고쳐주자. 그럼 B-C가 A제곱의 개수. A 개수가 여기랑 여기 있네. 마이너스 B제곱하고 플러스 C제곱. 글씨 똑바로 써. 여기 제곱 막 옆에 A로 넘겨가고 막 이런 난리 별로 막 나면 안 돼. 그 다음 안 붙어있는 게 B제곱 C 마이너스 C제곱 B. 요래 놓고 이거를 해봤지. 2차식 인수분해 하듯이 지그재그 쓰는 거. 맞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공통인수가 이 자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 얘는 지금은 공통인수가 나오네. 보이죠? 요거 마이너스 하나 밖으로 쏙 빼내면 이렇게 되지. 됐냐? 저거 합차 공식 쓰면 B-C 만들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는 BC를 하나 싹 묶어내면, BC를 밖에 딱 빼내면 여기도 B-C가 생기네. 여기는 이제 노린 대로 합차 공식으로 쪼개주면 공통인수가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지금은 이거를 싹 밖으로 핸드폰 걷듯이 핸드폰 걷으면 되겠네. 핸드폰 싹 바깥에 걷어. 그럼 여기 안에 남은 게 이제 A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A 이렇게 남은 거야.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 지금 A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A도 웬만하면 방정식 쓰듯이 뒤에다 잘 써주시고. 됐냐? 그리고 요거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지. 1A, 1A. 그러니까 나는 나는 뭐 이렇게 쓰니까 내가 내 식대로 할게. BC가 이제 보니까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 하면은 지그재그 했을 때 1차항도 나오고 딱 되지? 따라서 이게 이제 1이 A고 1이 A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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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3번. 3번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문자가 많거든. 일단 막 짝짝꿍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짝짓기 해가지고 공통인수 나오는 거 있어? 보여? 안 보여. 그럼 한 문자 정해서 내림차순. 지금도 x로 할게요. 왜냐면 y제곱, x제곱 차수도 똑같잖아. 그치? 더하기. 자, 이제 x 1차 함계수 요거랑 5랑 있네. 그 다음에 없는 게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 자, 요게 이제 그거네. 인수분해. 문자로 인수분해하는 거. 2차 방정식 가면 또 많이 하지. 그래서 보통 여기 상수항 쪽을 먼저 인수분해를 해본다 생각하시면 좋아. 여기 상수항 쪽이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 적절히 이제 너네들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듯이 적당히 맞춰주면 돼. 이 1인가 1, 2인가 뭐야? 이건가? 이거네. 맞아. 이렇게 곱하면 2y 더하기 4. 저렇게 곱하면 y 더하기 1. 둘이 더하면 3y 플러스 5. 부호까지 완벽하네. 이거네. 따라서 요게 2 쓴 게 2x고 1 쓴 게 1x인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에 다 해놓고 틀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됐지? 됐지? 여기를 전개하는 인간들이 있어. 대체 저를 전개를 왜 해 도대체? 전개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전개하면 왜 안 될까? 너희들이 알다시피 분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4 더하기 5분의 뭐 7 더하기 16 더하기 뭐 17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약분 돼? 돼? 안 되지. 너무 잘 안 해. 근데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주말에 와서 숙제할 때 보면 가끔씩 한두 명 있다? 저런 짓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잘 안 해! 원리를 알고 있는데 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돼? 이건 되지. 그러니까 분수는 계산을 편하게 하려면 최대한 애들을 곱하기로 붙여놔야 되잖아? 분모는 곱하기로 잘 붙어있지. 근데 저걸 왜 다시 전개하냐고. 맞아? 저걸 전개를 왜 해? 지금은 전개를 할 게 아니라 분모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여기가 지금 덧셈으로 여기 덧셈 여기 더하기 보이잖아. 여기 더하기. 여기 위에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줘야지. 맞지? 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 왜 얘를 밑에를 전개하지 않고 위에를 인수분해 하는지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따라서 위에도 지금 일단 전개 한 번씩은 다 해줘야 되겠네. 이대로는 공통 부분이 잘 안 보이지. 마이너스 b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마이너스 ca 제곱. 다음 이것도 또 문자 한 문자로 묶어서 내림차순하고 그래야 되겠네. 됐냐? 요거 과정은 아까 앞에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산은 자네들에게 맡기고요. 나 이거 인수분해 결과만 쓸게. 이 위에 있는 거를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잘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다 해놓고 더 틀리지 말고 여기도 주의사항 잘 봐. 분모가 지금 이거란 말이야. 뭔가 시원하게 약분이 되는데 아닌 애들도 있어. 그지? 이건 지워줘. 이거 지워줘. 근데 여기는 순서가 달라. 따라서 결과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됐냐? 됐지? 됐지? 이게 부호 하나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됐냐? 자, 이 문제는 뭐 이거 내가 이제 뒤에 터프 문제 한 문제랑 좀 연결 쭉 할 거야. 이게 시리즈거든. 시리즈거든. 됐냐? 일단 첫 번째 요 문장부터 잘 보도록 해. 이 말이나 요 말이나 같은 말인 거 일단 잘 이해합시다. 됐냐? 됐어? 같은 말이지.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요 말은 여기에서는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맞아?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긴 말로 한 거야. 맞아? 됐냐? 일단 이 두 문제는 해당 사항이 그게 없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는 숫자를 다 알고 있기도 하고. 맞아? 그런데 잠깐만 보자. 자, 그래서 내가 저 위에 요 식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한 문자로 내림차순을 했다고 칩시다. 한 문자로 내림차순, 즉 x로 내림차순 했다고 쳐볼게. 그럼 요 식이 이제 이렇게 되지.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6. 됐냐? 즉 얘가 x, y에 대한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 됐니? 됐지? 뒤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니? 그럼 봐봐. 이게 1차식이란 말, x,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말의 뜻은 알고 있어. 예를 들어 자, 이거 x, y에 대한 1차식 맞아? 맞지? 이러면 아니지. 이러면 루트 y 아니야. 루트 y 그지?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리식이야. 해당 언급한 주인공 해당 문자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맞아? 그치? 이거랑 구분해. 그럼 이런 잠깐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 좀 보자. 그럼 이거는 1차식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루트 3은 개수인 거야. 그래서 이 언급한 문자들이 1차 항이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이거 1차식이야 이게? 아니야. 문자가 분모에 내려가 있지. 이런 건 분수식이라 그래. 됐냐? 요거는 1차식 맞지. 저건 이제 개수가 4분의 1인 그냥 1y 같은 거고. 됐냐? 이건 y분의 1이잖아. 맞아? 이건 분수식. 됐냐? 됐지? 즉 1차식. 아니 그러니까 1차에 대한 뜻은 자네들 일단 뭐 함수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게 이제 직선이기도 하고 1차 함수잖아. 맞아? 이것도 1차 함수냐고. 아니야. 이거는 이제 분수함수라는 거야. 1차가에 해당되지 않아. 됐어? 1차식의 의미부터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식 두 개로 쪼개진다는 말은 너네들 그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봤지? 중학교 때 잠깐. 자,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본 적 기억나? 이거 고등학교 올라오면 저기 허수 쪽, 복소수 쪽 넘어가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라. 그렇게도 기본 문제 중에 몇 개가 있긴 있어. 이거 할 줄 알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게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는 그 루트까지 써도 된다는 소리야. 얘 인수분해, 이놈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 모든 2차 방정식은 근을 알파, 베타로 세팅했을 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맞아? 맞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하던 그 1, 3 이렇게 쓰던 거는 알파, 베타가 다 유리수인 거고 이 알파, 베타가 무리수나 허근이어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인수분해가 유리수 범위로 안 되는 거지. 저거를 강제로 이렇게 무리수 범위로 인수분해를 하려면 1번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직접 구해야 됐지. 자, 짝수근 빨리 쓰자. 루트 5 됐냐? 근을 직접 구해서 직접 이렇게 작성하면 요게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한 게 되지. 기억나냐? 그치?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복소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시키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 됐냐? 중학교 때 거 했던 거 확장. 됐어? 따라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해봐. 결국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라 라는 얘기는 인수분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근을 그냥 두 개를 찾아버려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맞지? 됐냐? 따라서 요 위의 식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풀면 돼.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 이거. 이래 놓고 이제 시험에 안 나오면 다행이지만 나왔을 때,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이러고 틀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틀리는 것들이 쌓이면서 이제 점수가 난리가 나는 건데, 잘 봐. 근의 공식을 한번 x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y는 상수라고 생각하십시오. x 기준으로 근의 공식을 한번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자, 계산 빨리 할게. 마이너스 4ac니까 28y 플러스 24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됐냐? 그리고
밑에는 2 붙여줘야지. 됐냐? 이거 근해 공식 쓰면 저렇게 되지.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우리가 소위 2차 방정식에서 저 X로 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야. 맞아? 그지? 즉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를 억지로 근해 공식까지 써서 억지로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겠네. X 마이너스 2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루트 해놓고 요 안에 저 파란색씩 들어갈 거고. 그냥 형태만 봐. 이걸 만약에 저렇게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더하기 루트 해놓고 요 안에는 또 파란색식이 들어갈 거고. 뭔 소린지 알아? 그치? 저 식을 만약에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막 인수분해 했다고 치면 아마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맞지?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파란색에는 y가 들어있어. 맞아? y가 잔뜩 들어있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요 안에 y들이 막 들어있는 거겠네? 맞냐? 근데 다시 아까 문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y, 루트 y 이런 모양 있으면 1차식 아니지. 아니지. 근데 1차식이래. 다시 말해 1차식 되려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루트가 자연스럽게 꺾여줘야 될 거야. 맞지? 루트가 뺏겨지려면 이 루트가 알아서 혼자 우리가 인위로 양변의 제곱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루트가 제거되려면 요 안에 파란색 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 잘 이해하지. 그래야 이렇게 루트를 혼자서 뺏겨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됐냐? 그래서 결론. 어떤 XY로 된 식이 XY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으면 이론상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파란 거만 봐. 그러니까 이제는 근해 공식을 이렇게 다 안 쓸 거야. 요 파란 부분. X에 대한 요 파란 부분을 내가 한글로 써보면 X 기준으로 사용한 판별식이지. 맞지? 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잘 이해할 수 있겠지? 됐냐? 요 파란 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요 파란 부분도 잘 보면 y에 대한 2차식이거든. 따라서 얘도 요 안에서 y로 이렇게 내림차순을 할 수 있을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말은 얘를 잠시 2차 방정식 형태로 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말이지. 맞아?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는 방정식 입장에선 중근이잖아. 따라서 이 상태로 여기 이 y 기준으로 사용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야. 됐냐? 따라서 이 문제 풀이 보통 풀이를 뭐 그렇게 풀라고 얘기를 하지. 자, x로 내림차순 해라. 그걸로 판별식을 써라. 그럼 그거의 판별식을 다시 써라. 걔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지에 나와 있어요. 됐냐? 그 이유를 왜 판별식을 쓰고 다시 얘를 또 판별식 써가지고 그렇게 푸는지 이유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됐지? 이거를 좀 과정을 생각하면서 풀어야 그나마 잘 기억이 날 겁니다. 됐지?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물론 지금은 자 일단 이 문제 일단 마무리는 해볼게. 지금은 이제 여기에 미지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그냥 풀면 됩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합시다.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문자를 끼고 인수분해 했던 것처럼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지. 자, 뭘로 되냐? 2, 1. 3, 2에 이렇게 같은데? 맞지? 맞네. 따라서 얘는 지금 인수분해를 하면 일단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y-2. 자, 잘 갖다 붙여봐. 어떻게 붙이면 되냐? 아마 마이너스 y 있는 걸로 봐서 이 마이너스 얘가 가져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이랑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확인? 맞네. 됐냐? 지금은 인수분해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따라서 얘는 뭐 어쨌든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뭐 풀면은 뭐 그냥 문제 없이
이런 거 쓸 때 잘해. 마이너스 잘 집어넣고 써야 돼. 요렇게. 그 다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되고 끝입니다. 됐냐? 됐지?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잘 봐봐. 그러니까 만약 얘를 이제 아까 같은 짓을 하게 된다면 얘는 지금 x 기준으로 판별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28y 플러스 24가 되고 요 식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면 9y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0y 그 다음 플러스 25가 되지. 됐냐?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지가 혼자 루트를 뚫고 나온다 그랬지. 확인되지? 완전 제곱식이 맞잖아. 됐냐? 됐지? 증거물도 보여줬어. 됐어? 이 작업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봅시다. 얘도 지금 보면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랬어. 얘도 아마 어렵지 않은 문제라 실은 아까 뭐 판별식에 판별식 어쩌고 저쩌고 그 단계까지 안 가도 되긴 하거든. 자, 일단 해봅시다.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한 문자로 쫙 정리를 하겠지. 자, 근데 얘도 모양이 괜찮네. 왜냐면 여기가 대놓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모양이고, 맞냐? 인수분해 된다며 얘가 이쁘게 뭐 루트 그런 거 없이 잘 된다며 요게 아구가 딱 맞을 거란 얘기거든. 맞아? 그럼 요거 둘이 더하면 2y 더하기 4 아니냐? 아마 k는 4겠지. 됐냐? 됐어? 저렇게 딱딱 맞으니까 이쁘게 1차식으로 띡 하고 두 개가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 아니야. 맞아? 됐냐? 이게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어. 됐어? 숫자만 바꿔서 낸다는 게 이런 거. 이 상태로 저기 K의 위치만 바꿔주면 이제 문제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뒤로 좀 넘어갈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너네들 학교 교과서 문제 뭐 예를 들어 학교 프린트에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숫자 바꿔서 낸다고 저렇게 보면 지금 K의 위치를 보면 그냥 미지수만 그냥 K가 이번엔 여기 뒤에 붙어 있지? 맞냐? 됐어? 말 그대로 문자만 바뀌었지? 그냥 뭐만 살짝만 바뀐 거지? 근데 풀이 봐라. 자, 배운 거다.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래. 따라서 한 문자로 x로 합시다. 내림차순. x도 y도 둘 다 2차식이라 x를 골랐어요.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잘 해주고 그러면 3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 물론 이것까지 잘 추리해서 K가 몇이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땅땅 돼가지고 딱딱 해서 나오겠구나 하고 그게 잘 아다리가 맞으면 좋은 거지. 혹시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면 좋고 안 보일 땐 그럼 포기야? 아니지. 아, 이건 안 보이네. 그러면 그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방금 내가 알려준 대로 자, 이게 아마 X의 기준으로 판별식을 썼을 때 4y-1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바로바로 전개해서 쓰자. 마이너스 4y-4k. 기억하지? 얘가 x의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애야. 아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가 지 혼자 루트를 뚫고 나와야 1차식이 되는 거라 그랬지. 그지?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 따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또한 다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전개해서 정리하면 자 16y 제곱에 요거니까 4y 제곱 4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y에 요거니까 마이너스 12y 그 다음 상수항이 1하고 요거네. 다시 말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서 이것을 잠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 생각했을 때 이번엔 y 기준으로 판별식이지. 이 자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y 기준으로 판별식. 자, 짝수근 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0이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k 값이 나오게 되지. 됐냐? 플러스 32가 0이니까 아 k가 마이너스 2구나.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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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 됐고.
자, 여기는 어렵지 않은 거네. 자네들 조립제법은 안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 2차식으로 나누는 거 말고 기본 1차식 조립제법 안 까먹고 있지? 조립제법 법칙만 딱 차고 넘어갈까?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가 뭐야? 혹시 모를 개수의 총합 확인하라 그랬지. 그치? 개수의 총합이 만약에 0이야. 총합이 0이면 반드시 뭐로 된다? 1로 된다라고 했어요. 맞지? 기억나지? 만약 0이 아니면 1은 안 된다까지 연결되는 거고, 그지? 지금은 개수의 총합이 0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1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럼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가 맞춰줄 후보는 내가 어디 보라고? 상수항 뭐라 그랬지? 부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크기만 6의 약수를 먼저 후보로 다 잡아왔어. 이 상태로 얘네들 부호 다 바꾼 이런 애들이 다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거.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1이 안 되는 건 알았으니까 이렇게 됐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에다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인수분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져야 되거든. 0 되는 거 찾는 요거잖아. 조립제법 맞지? 그치? 됐어? 조립제법은 그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결과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머지 정리해서 몇 번씩 보여줬을 거야. 됐어? 따라서 이거 조립제법 뭐 자네들이 연습 잘 하십시오. 쓴 김에 하나 해볼까? 뭘로 되냐? 마이너스 1인가 보네. 이런 건 이제 많이 해보면서 경험치가 쌓여서 찾는데 드는 시간이 절약이 돼야 되고 쓰는 것까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x 더하기 1로 나눈 거지. 여기 1, 6이 바로 몫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인 거고 원래는 뒤에 더하기 거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0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야 인수분해 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남는 거 인수분해가 추가로 되면 될 때까지. 됐지? 자, 4차식은 그래서 인수분해를 몇 번 해? 2번 하지. 자, 그리고 지금은 딱 보이나? 아우, 지금은 딱 보이네. 다 더하니까 0이야. 맞아? 이러면 1로 100%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자, 그러나 남아있는 몫이죠. 이게 QX잖아. 얘가 아직 3차식이기 때문에 좀 더 나누지, 그치? 이번에도, 야, 뭐야, 또 개수 0이네. 게이득. 3, 2, 0. 그럼 이 결과는 뭐야? x-1로 2번 나눈 거네. 따라서 x-1 제곱. 몫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네. 그리고 요거 추가 인수분해 되면 추가로 더 해주시면 되고. 플러스 1, 플러스 2로 더 되지. 됐지? 됐지용. 자, 그 다음 조립제법 쪽 페이지라고 그래서 매번 조립제법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걸 잘 보고 앞에서 배웠던 기술을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거 결과를 알려줬어.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거 저 문자 끼고 어쨌든 조립제법 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되니까 1로 되겠네. 2도 되겠네. 이러고 풀어도 되지만 당연히 되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항등식을 준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 얘가 저렇게 됩니다 라고 준 거거든. 그럼 이거 이렇게 된다면 자네들 여기에서 우리가 쳐줄 수 있는 기술이 또 있지. 뭐? 넣기 할 수 있네. 넣고 싶은 숫자 있지 않아? 그지? 1하고 2 넣으면 여긴 어쨌든 0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치? 지금은 항등식의 대입법도 써볼만 하겠네. x에 1을 싹 다 좌우변에 집어넣어주면 AB가 들어간 식 하나 완성. 다시 2를 넣으면 또 마찬가지로 우변은 다 0이 될 거라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2가 0이다. 둘을 연립하여 A와 B를 구할 수가 있겠네. 맞냐? A가 마이너스 2고요. 계산은 생략. B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C는 어떻게 구할 거야? 다시 저거 개수 다 알았으니까 또 1로 2로 조립제법 일일이 내려가? 아니지. 지금은 항등식처럼 풀고 있기도 하고 하나 남았잖아.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지 뭐. 0 넣든가. 맞아? x에 0 넣으면 제일 만만해 보이는데 아직 사용 안 해봤잖아. 0.
x에 0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겠네. 됐냐? 자, 근데 밑에 2번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2번도 지금 보면 이번엔 4차식이고 결과를 알려줬어. 따라서 등식을 하나, 항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상태까지는 동일하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등식 기술로 지금 대입법 쓰기도 좋게 생겼지. 1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뭔가 구할 수가 있지. 맞아? 1 넣어줍시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자 a 더하기 b 계산 바로 하자. 1 집어넣으면 더하기 6이네. 0.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몇이야? 8. 이걸 또 잘 연립해서 풀어주면 또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맞냐? 그래서 계산은 잘 해보시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됐냐?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7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됐어?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또 어떻게? 아까랑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게 아직 미지수가 2개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문자 2개니까 이제 이걸 다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 항등식으로 계속 끝까지 밀어붙여? 해도 당연히 되지. 대신에 미지수 2개이기 때문에 뭐 상수항? 그래 상수항이 6이니까 아이고 씨. 상수항이 좌변은 6이고 우변은 여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c d네. 근데 식 하나 더 찾아야 되지. 막 그렇게 진행해도 되고. 지금은 이거는 좀 항등식으로 날먹하는 건 조금 거기까지네. 근데 어쨌든 2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 위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조립제법으로 좀 진행을 해봐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자네들이 딱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현재 해야 할 일, 현재 남은 문자 이런 걸 스스로 시험장에서 그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맞는 방향성으로 문제를 풀어야 최단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가 있겠지? 이 부분이 얘일 거 아니. 다시 말하면 저게 지금 x제곱 더하기 x-6이거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좀 더 편안하게 C값과 D값을 구할 수 있지. 됐어? 이런 거를 자네들이 시험장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생각하고 풀어내셔야 됩니다. 됐죠? 자, 156번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문제를 딱 처음에 접했을 때 이렇게 개수가 다 나와 있는 이런 3차식이나 4차식이 눈에 밟히면 항상 조립제법을 항상 시도해 보시는 거야. 됐냐? 조립제법을 항상 시도해 보면서 그 와중에 만약에 77쪽에서 했던 대칭식 모양 보이면 조립제법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즉시 77쪽에서 배웠던 그 기술 그대로 쓰셔야 되고 이런 게 지금 잘 담겨져 있어야 돼. 지금 벌써 이거 까먹은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대칭식 푸는 정석도 알려줬고 이제 시험용으로 빨리 푸는 방법 둘 다 알려줬지. 하여간 지금은 그러니까 웬만한 그러니까 막 조금 어려운 문제급이 아니면 웬만하면 조립제법은 다 될 건데 당연히 아닌 경우도 있어. 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지. 지금은 어때? 개수의 총합 0인 거 보이지? 이건 그냥 바로 눈에 밟혀야지. 이건 무조건 조립제법 일단 1회는 되네. 1로 일단 되네. 1, 1, 1, 0,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0. 자, 이제는 더 안 되고. 딴 걸로 뭐 안 되나? 마이너스인가, 그럼?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4, 마이너스 8, 맞네. 뭐 이러면서 찾는 거잖아, 원래. 됐냐? 자, 그럼 지금 남은 거, 조립제법 현재 결과가 x 빼기 1, x 더하기 2에 여기 남은 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죠. 이러면 얘가 또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야, x 더하기 2 두 개 있는 거 확인되지. 그리고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것이 바로 fx 곱하기 gx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fx와 gx의 차수가 나와 있거든. 두 놈 다 2차식이래.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인수가 총 4개가 있는데 2개씩 나눠 가져야 되는 거네. 잘 분배해봐. 힌트는 충분히 다 있어. 잘 찾을 수 있겠지? 이게 뭔 소리야? fx에 1 집어넣으면 0이 아닙니다.
x-1이라는 인수가 1 들어가면 0 되는 거지. 즉 이거 fx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네. 그럼 저건 얘가 가져가야 되네. 반대로 g4는 0이 아니란 얘기는 이 x-4라는 인수를 g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럼 얘 거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더 붙여줘야 되는데 똑같은 거 2개 남아있으니까 끝이네. 최고차항 계수는 둘 다 1이라고 나와있지. 저거 중요해. 만약에 저 말이 없었으면 둘 다 미지수로 놔줘야 됩니다.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왜 1이 아니에요? 얘는 2고 얘는 2분의 1 그럴 수도 있지. 맞지? 그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맞아? 저런 최고차항 계수 힌트도 소중하게 잘 보셔야 돼. 됐지? 따라서 지금은 요거 저 이제 f2 값과 g-1 계산하시면 되겠지. 됐나? 자, 여기에 보는 xy를 딱 보면 이거 xy 어떻게 쓰라고 준 거야? 집어넣으라고 준 거야? 이거 뭐? xy 어떻게 쓰라고 준 거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쓰세요 라고 준 거지. 됐냐? 사용 설명서 잘 읽고 써. 저대로 갖다 집어넣지 말고. 뭐 요 정도는 괜찮지. 더하면 6 빼면 2 루트 2 곱하면 9 빼기 4니까 5. 그리고 쟤네들은 여기를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묶을까? 어떻게 묶을까?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묶을까? 얘는 다 상관없는 것 같은데? 1, 2, 3, 4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상관없네. 그래 1, 2, 3, 4 하자. 이렇게랑 이렇게 하자. 자, 앞에 거에선 그럼 x를 묶어야 되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뒤에는 y를 묶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공통인수가 되니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이미 알고 있고 얘는 곱셈 공식 쓰면 되지. 됐지. 자,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은 이제 숫자를 문자로 치환하는 게 맞네. 얘를 x로 해도 되고 얘를 x로 해도 되고 얘를 x로 해도 되고 얘를 x로 해도 되고 네 맘. 뭘로 할까? 난 얘로 할래. 그러면 이제 22 해도 돼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1이 이렇게 삐져. 이게 딱 얘 때문에 저거 다시 다 뜯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이삿짐 열심히 포장했는데 하나 빼뜨리고 앉는 거야. 따라서 다시 포장을 다 풀어야 되지. 풉시다. 자, 공통부분 있게끔 풀려면 이제 1, 4, 2, 3 하면 되지, 그치? 1, 4 먼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1, 2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1. 됐냐? 야, 이 정도 뭐 치환 안 하고 가능? 아니야? 치환할까? 해 말어? 해? 알았어, 할게. 요거를 합시다. 이거를 놓도록 하지. 자, 그러면 t 더하기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안에 거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자, 완전 제곱식으로 지 혼자 알아서 찢고 나오는 거 확인되지? 안에 게 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자, 원래 이렇게 제곱과 루트가 근호 밖으로 나올 땐 부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절대값 붙여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있지 않고 있지? 그러나 지금은 t가 x고 x가 지금 우리가 20을 x로 둔 상태라 당연하게도 양수가 확정이라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원래대로 돌려놓읍시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계산하면 정답. x에다가 20 집어넣어서 이제는 계산할 만하지?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나? 자, 그 다음 158번. 잠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여러 가지 또 4차식 인수분해할 때 사용하는 거를 좀 몇 개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이 방법은, 그러니까 전에 이걸 알려줬더니 그냥 어떻게든 이 방법으로 풀려고 악을 쓸면서 문제를 헤매는 애들이 있어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이 방법은 그냥 4차식 조립제법 하기 전에 조금씩 잠깐만 시도해 보는 거야. 알겠어? 웬만한 경우에선 그냥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이제 요런 각으로 인수분해 되는 걸 할 줄 알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 가운데 있는 얘를 갖다가 적당히 둘로 쪼개주는 거야. 뭔 소리냐? 즉 마이너스 3x 제곱이잖아. 즉 뭐 예를 들어 요렇게 두 개로 쪼개서 양옆에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요렇게 쪼개서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뭔 소린지 알겠어? 요 각을 잘 보시면 이게 항상 있는 일이 아니지만 가끔씩 생기는데 얘가 지금 요렇게 한번 내가 분리시켜 볼게. 됐니? 됐니? 자, 그래서 얘랑 같이 한 묶음으로 보고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다시 얘랑 또 다시 한 묶음으로 보면 마이너스 빼내고 쓰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지. 자, 여기까지 일단 됐어? 뭐 했는지 알겠어? 이래놓고 옆에 하얀색 흰둥이에서 x 제곱을 묶어보면 이게 쪼갰을 경우에 2차식이 공통인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이러면 좀 더 빠른 단계에서 인수분해를 끝낼 수가 있거든. 이래놓고 이제 추가 인수분해 쭉쭉쭉 하면 되잖아. 맞아? 그치? 이럴 때가 드물게 있어. 가끔씩 쓸 때가 있어. 이게 괜히 쓸데없을 때 하면은 오히려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 자, 내가 하나 예시 또 보여줄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그냥 조립제법 하시면 돼. 봐봐. 그러니까 이 지금 알려준 이 쪼개기 기술은 그냥 잠깐 한번 슬쩍 혹시 이렇게 되나 하고 잠깐 시도해보는 선에서만 그치면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그럼 뭐하러 이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일단 다 들어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도 지금 보면 쪼개면 어떻게든 쪼갤 수는 있어. 가운데가 마이너스 x제곱이지. 맞아? 양옆에 4와 16 이런 거 비율을 보면서 뭐 정해진 법칙 같은 건 없고 약간 감 같은 건데 얘를 4, 16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차식 인수분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긴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쪼개주면 얘네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플러스 4x 제곱. 근데 얘는 별로 이렇게 쪼개봤자 이득을 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쪼갰을 경우에 요 앞에 세 마리 x 제곱을 빼내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쁜 모양 나오지. 여기는 마이너스를 잠깐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자체도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6인가? 따라서 요걸 마저 쭉 또 가보면 x 제곱에 얘는 x 마이너스 전체 제곱이고 여기는 5x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얘를 쪼개기로 인수분해를 하면 공통인수가 생기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1차식밖에 안 생기지. 맞아? 이러면 결국 이렇게 쪼갠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래 1차식은 공통인수니까 묶었다 쳐. 그럼 대신 여기에는 여전히 3차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3차식이라 인수분해 하려면 다시 조립제법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이득이 없어. 이럴 바에 처음부터 조립제법을 했지. 맞아? 맞아? 즉 쪼개기 기술을 각을 보실 때는 그러니까 웬만한 상황에서는 계속 말하지만 조립제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냥 슬쩍슬쩍 뭐 잠깐 긴 시간도 아까워 한 10초 정도 잠깐만 이렇게 되나? 아이고. 이렇게 되나? 이런 연습을 그냥 간단히 조금씩 해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2대1의 비율, 1대2의 비율, 아니면 동일한 1대1의 비율, 이 안에서 보통은 컷이 나거든. 이런 식으로 쪼개는 인수분해가 가능은 하다라는 걸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기 바래. 됐냐? 됐냐?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문제 풀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시험에 다 섞여 있었을 때 자네들이 이게 어떤 기술을 써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단 위에 거부터 해봅시다. 자, 뭐 보다시피 위에 건 딱 봐도 2025를 x로 두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식을 쫙 쓰겠지.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분모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에 저 마이너스 2027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 저걸 2027로 쓰면 안 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됐냐? 됐지? 그리고 지금은 일단 당연히 처음에 시도해야 될 건 인수분해야. 위에 있는 4차식부터 인수분해를 해볼까? 하고 얘를 인수분해를 쫙 시도해 보면 뭘로 되냐? 마이너스 1 같은데 1은 안 되죠. 다 더하면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지금은 우연히도 딱 끝났네. 요게 지금 딱 정확히 이거지. 맞아? 어쨌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 하면은 딱 이쁘게 나와서 처리되는 경우가 그냥 가장 평범한 경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싹싹 됐냐? 됐지? 문제 없지? 자, 그래서 이 유형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시험이 하나 나왔다. 진짜 2년, 3년? 3년 된, 2년, 2년이다. 2년 전의 문제긴 한데 근데 2년 전 문제란 얘기는 이제 쿨타임이 돌기도 했다는 소리기도 해. 뭐 하여간. 자, 얘도 하던 대로 해봅시다. 100을 x로 두겠지.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그 다음 밑에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이제 위에 것도 딱 보고 4차식이다 그러면서 인수분해를 시도를 하겠지.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가 2라 후보는 많이 없어. 일단 개수의 총합이 0은 아닙니다. 맞아? 그러니까 1은 제외. 그럼 이제 남은 후보는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2 정도 남았지. 맞아? 그치? 해보면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즉 정상적인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할까 이제? 에잇 안 배운 거네? 그러고 틀려? 뭘 안 배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한 2가지 정도 알고 있어. 방금 알려준 것도 있고 원래 방법도 있고 나눠버리든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분모 쪽도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맞아?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조립제법 아무도 안 쓰나? 쓰나? 뭐 안 쓰시는 분들은 나누시고요. 하여간 나는 그냥 2차 조립제법 쓸게. 하여간 나눠. 근데 이제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눈 뒤에 결과도 잘 써야지. 결과도 쓸 줄 알아야지. 나 2차 조립제법 써볼게요. 2차 조립제법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잉. 직접 나누기 하시면 됩니다잉. 우와, 나머지가 0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도 잘 써라. 이 결과는 결국 지금 저 위에 있는 분자를 내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눴더니 몫이 x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2가 나온 거고 그리고 나머지가 완전 1차식인데 0x 플러스 0이잖아. 나눠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이 상태로 밑에 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됐냐? 그리고 이 문제는 저렇게 평범하게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다항식 나눗셈을 써서 풀어야 돼. 안 배운 게 아니잖아. 네가 해당 이 상황에 대처를 못한 거지. 그냥 딱 이 문제는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라고 암기되어 있으면 절대 못 풀지. 맞지? 배운 기술로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게 수학이지. 그치? 중학교 때까지 하던 건 산수고. 하여간. 근데 그 와중에 방금 알려준 이런 거. 찢어내기 기술이 이렇게 쓰일 때가 있거든. 알면은 꽤 괜찮아. 이건 이제 아마 수학 좀 열심히, 좀 소위 말하는 너희들이 아는 수학 잘하는 애들은 쪼개서 풀었을걸? 쪼개봐. 마이너스 3x제곱을 잘 배를 갈라보시면 적당히 비율 보면서 이런 거 이제 약간의 감과 실력 반반? 경험? 뭐 이런 거.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이렇게 쪼개보시면 요쪽에서 x제곱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2 묶어내면 동일하게 쪼개버리면 인수분해가 돼. 2차식으로 공통 부분이 나오지.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쪼개는 방법.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땐 다양한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을 알려준 거고. 쪼개는 건 결국 어떻게 쪼개야 될지 잘 못 보면은 그냥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지 뭐. 됐냐? 그래서 이제 4차식 조립제법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겁니다. 자, 159번. 얘는 뭐야?
이것도 이제 여기 더하기 21 때문에 전개해야 되겠네. 그런데 치환해주고 해주시면 좋겠죠. 치환을 2번 하겠네. 왜냐하면 또 이 와중에 공통 부분이 있잖아. 뭐 처음부터 이걸 통째로 치환하고 시작해도 좋아. 하여간 치환은 뭐 자유롭게, 대신에 내가 치환할 때 무엇을 치환했는지만 까먹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록해 나가면서 치환해서 계산하십시오. 자, 전개 바로 가자. t제곱 마이너스 8t 그죠? 12 플러스 12.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인가?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요건 계속 연결돼서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뭐야, 그냥 쭉쭉쭉 인수분해 쭉쭉 되네. 따라서 야, 어쩌다 이렇게 기울어서 쓰고 있지? 너네도 같이 고개를 틀어. 더하기 2에 x 마이너스 3 어쩌다 이렇게 썼지? 뭐 하여간 됐냐? 그치? 야, 다 같이 다 틀어. 아, 그리고 이제 x에다가 몇 넣으면 돼? 15 집어넣으면 ABCD 나오겠네. 자, 이쪽 페이지 넘어가면 또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삼각형 모양 판단 문제에 약합니다. 저기 이유를 정확히 알자. 삼각형 모양이라서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를 못하는 거 아니야? 삼각형 어쩌고 저쩌고로 하려면, 삼각형을 따지네 만에까지 가려면 일단 여기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그냥 인수분해 연습이 더 필요한 거야. 뭐 삼각형 종류 파악에 약해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잘 하는데 그 후에 해석이 안 된다. 대놓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 있는데 이걸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못 알아보는 거 맞지? 그지? 됐어? 인수분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1번부터 가보자. 즉 지금은 는 0이긴 한데 어쨌든 요 좌변을 최대한 인수분해해서 마지막에 는 빵 붙여줘야 되겠지? 어떻게 인수분해 할까? 그래서 언제나 짝짓 끼는 시도해. 커플 이렇게 맺으면 공통인수가 나오겠구나는 언제나 시도를 해. 지금은 돼? 보여? 보이지 않냐? 지금은 되지 않냐? 이렇게 뻔하게 나온 모양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a제곱 묶으면 a 더하기 b, 여기서 b제곱 묶으면 b 더하기 a 더하기 b, 여기서 마이너스 c제곱 묶으면 a 더하기 b. 지금은 너무 이쁘게 나온다. 그지? 그치? 따라서 노란색 쪽에서 a 제곱을 묶어내면 a 더하기 b 인수로 하나 딱 준비되고, 파란 쪽에서 b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또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고, 마지막으로 뒷짝에서는 c 제곱을 묶으면 a 더하기 b 나오네. 는 0. 따라서 얘는 뭐 한 문자로 내림차순 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빠른 단계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됐냐? 이제 삼각형 해석이지. 수학에서 곱해서 0이란 소리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란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저 ABC가 삼각형의 길이, 즉 양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 됐냐? 그럼 얘밖에 안 되네. 따라서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죠. C를 넘기면 빗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즉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잘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냐? 됐지? 그리고 만약에 안 보였다. 그날따라 나의 눈이 약간 어떻게 돼서 안 보였어. 그러면 그 필살기 쓰면 되지. 한 문자 내림차순. 어느 문자 고를까?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지. 지금은 A와 B에는 세제곱, 3차항이 있는데 C가 제곱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는 내림차순 하려면 C로 해야지. 즉 C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C제곱.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잘 보면 C가 1차항이 없어. 남은 애들 다 여기다 갖다 오면 돼. 즉 한 문자로 쫙 이쁘게 내림차순을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C는 잠시 배제하고 여기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여기선 보여야지. 둘 맞아? 여기서도 안 보이면 틀려라. 됐냐? 여기선 이제 보여야지. 물론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해도 되겠네. 맞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쓰면 맞냐? 됐지? 그러나 당연히 처음 해봤던 대로 이런 간단한 모양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고, 2번 같은 게 이제 아마 어쩔 수 없어 보이는데, 자, 일단 전개는 한번 쫙 해봐야 되겠지. 이대로는 공통인수가 때려 죽어도 안 보이지. a제곱 b 플러스 a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마이너스 b c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플러스 c a제곱. 또 열심히 커플 맺어봐도 잘 안 보여. 얘는 이제 내림차순 하는 게 맞겠네. 어느 문자로 할까? A랑 B랑 C랑 다 제곱 붙어 있고 등장 횟수도 다 동일하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 확인. A로 합시다. 자, 다 같죠? A제곱항 여기 있고 여기 있네. 더하기 C A제곱. 그 다음 1차항 여기 B제곱이 개수로 하나 딱. 그 다음 마이너스 C제곱 붙어 있네. 그리고 1차항 A 더하기. 그럼 이제 나머지 가운데 있는 것들이 A가 없는 애들이네. 자, 이러면 이제 보이죠? B 더하기 C 만들 수 있지? 바로 만들어 볼까? 바로 가자, 바로. 바로 가자. 그럼 여기가 B 빼기 C가 지금, B 더하기 C가 나간 거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B 마이너스 CA가 남아있겠네. 자, 여기는 마이너스 BC를 묶었을 때 B 더하기 C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거 남아있겠지. 자,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우리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듯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부호를 미루어 보아. 플러스 B와 마이너스 C겠네. 맞지? 자, 따라서 얘 인수분해 결과는 B 더하기 C, 여기가 1A, 1A니까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그리고 이제 는 0까지, 는 0은 처음에 있었어. 위에 보면, 그치? 자, 그럼 곱해서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또는이지. 이게 또는인 것도 있지만 중요해. 또는 됐나? 삼각형의 길이라 이 더해서는 0이 절대로 안 나오고 얘만 가능하네. 따라서 A 빼기 C가 0, A랑 C랑 같다. 그럼 뭔 삼각형? 이등변. 됐죠? 자, 요런 식으로 하는 거라 이제 160번, 161번까지 잘 거시기 하시고 162번은 딱 저 곱셈 공식에 그 세제곱 들어있는 유일한 그 공식이 실은 여기에서 사용이 되지. 그런데 실은 이건 너무 뻔한 과정이라 만약에 진짜로 시험 때 이렇게 나온다면 그럼 이건 뭐 점수를 준다는 소리지 뭐. 정삼각형이잖아, 그지? 자, 근데 당연히 원리는 알아야지 어떻게든 변화구를 틀면 틀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원리가 뭐고 요거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면 안 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A랑 B랑 C랑 같다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고요. 전제 조건은 있어. 얘가 0이래. 얘가 0이면 이게 필요해.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A, B, C가 같은 거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 대신에. 됐지요? 뒤에서 저 공식이 다시 등장했을 때는 0까지야. 0이 있어야 A, B, C가 같은 거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자. 즉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이 곱셈 공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 이 0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얘가 0이라는 얘기. 자, 그럼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개가 이렇게 곱하기가 되어 있는 형태라 원래대로라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어. 이게 왜 붙었는지 알겠지?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깔려 있다면 100% 여기가 0인 거야. 맞아? 그지? 지금은 보장이 깔려 있지. 왜? 세변의 길이기 때문에 세변의 길이의 합이 0일 수는 없거든. 맞아? 그치? 삼각형이라 그래. 만약에 삼각형이란 말 없이 요 식만 딸랑 는 0까지 나와 있을 때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풀었다가 문제 틀릴 수도 있어. 어쨌든 지금은 확실히 여기만 0이 맞아. 지금은 확실히 요 놈만 0이 맞아. 그지? 그럼 요건 또 이제 공식이 있잖아. 얘가 이제 이렇게도 변형되는 거. 내가 아마 이거 한번 유도 다 해준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거 공식 왜 이렇게 바뀌는지 설명 다 해줬지. 어쨌든 얘가 0이란 소리라 결국 요 2분의 1 따위야 뭐 양변에 2 곱해버리면 어차피 0 그대로 될 거고 요게 0이면 이게 이제 실수의 성질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실수에서는 전부 다 0이지. 복소수 넘어가면 이제 제곱해도 음수인 애들이 있기 때문에 복소수에선 저거 안 통하지. 그러나 실수에선 통하지. 중요한 건 여기 중간에 접속사가
즉 A 빼기 B가 0이란 소리는 A랑 B랑 같다는 소리지. 그냥 바로 쓸게. 얘가 0이란 얘기는 A랑 B랑 같다야. 그 다음 가운데 거는 B랑 C랑 같다야. 그 다음 거는 C랑 A랑 같다야. 이 중간에 접속사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라. 왜냐면 얘랑 딱 비슷한 문제로 요런 경우도 있어. 어떤 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래놓고 삼각형 종류 물어봤다 치자. 그럼 이거는 뭐야? 얘도 근데 약간 다르지. 이제 곱해서 0이면 그렇지 0, 0, 0이야.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접속사가 또는이지. 그 차이가 좀 있지. 즉 다시 이 경우는 여기 중간에 접속사가 다 그리고야. 동시에 0이어야지. 한 놈이라도 0이 아니면 0 안 되잖아. 여긴 AND야. 그럼 이렇게 다 동시 성립이란 얘기는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 맞지? 따라서 저 왼쪽의 식이면은 저건 정삼각형이 맞지? 맞아? 그런데 이거면 얘기가 달라지지. 만약에 이거야. 그럼 얘는 여기 중간이 또는이란 말이야. 그치?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잖아. 그럼 이건 정삼각형 그러면 틀리지. 왜? 또는의 뜻 알잖아. 얘만 성립하고 이건 성립 안 할 수도 있어. 그게 또는의 뜻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성립하는 건 여기까지만이지. 이 경우면 이거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해줘야지. 됐지? 정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이게 참 거짓은 항상 성립해야 참인 거지. 그지? 정삼각형이라 하면 안 돼.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이지. 맞아? 이것도 참 방학 때 많이 물어봤어.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정삼각형 쓰고 틀려서 어디서 틀렸죠? 이러고 있어. 어쨌든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많은 게 생략됐지. 참 정말. 그래서 딱 요거 보면 이거는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면 모든 세 변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가 3a가 될 거라 한 변의 길이 넓이가 아니네. 한 변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변의 제곱이지. 근데 참 많은 게 생략돼 있죠. 얘가 정삼각형인 그 아까 중간중간에 더하기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얘가 그리고라서 그런 건 당연히 머리에 들어있어야 된다. 됐어니? 그리고 또 지금 나온 김에 말하지만 내가 방학 때도 말했을걸. 이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높이와 넓이는 공식으로 어쨌든 기억하는 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더 이득일 거라고 천천히 외워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뒤에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한 변의 길이를 막 요따구로 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식 저거 그냥 외워두는 게 편하다고 나 1학년 때부터 항상 강조합니다. 됐어? 뭐 급하게 암기 이번 시험에 나와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구하면 구할 수는 있지. 한 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공식 없어도 지금은 구할 수 있겠지. 변의 길이를 그렇게 안 지저분하게 주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되잖아. 그지? 피타고라스 돌리면 높이를 구할 수 있고 높이가 구해지면 넓이 나오지. 근데 어쨌든 요거는 결국은 길게 봤을 때 3년 동안 고등수학을 한다면 외워두는 게 훨씬 좋을 거라 까먹을 때마다 유도해서 외우라 그랬다잉. 한 변의 길이를 a로 두면 여기는 2분의 1 a. 이 높이를 잠깐만 h라고 두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그 자리에서 손쉽게 너네도 유도할 수 있어. 공식이란 건 까먹을 때마다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면 직접 본인이 유도해가면서 외우면 더욱 오래 가겠지. 자, 이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면 대단원. 마찬가지 베이직은 뭐 계속 풀었던 문제들 반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짠애들이 잘 푸시고요. 노멀 가보자. 자, 요거 이런 표현도 계속 다양하게 말을 바꾸니까 다 똑같은 말로 잘 알아들으십시오. 대표적으로 저렇게도 쓰기도 하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4차식이지만 그 2차 방정식에선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분해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중근 갖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완전 제곱식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법들은 좀 잘 나올 때마다 누구세요 하지 말고 됐냐? 완전 제곱식이라고 되어 있네.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은 알다시피 이거 짝지어서 전개한 건 해야 되지. 이삿짐 센터에서 하나 빼놓고 포장을 안 해가지고 얘 때문에 다시 전개해야 되는 그 상황. 자, 1, 4번부터 하자. 이렇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에 더하기 k. 자, 그럼 또 이제 치환, 공통부분 치환하는 기술을 써주시면 되겠구나. 얘를 t라고 합시다. 자, 그럼 t 더하기 4, t 더하기 6,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다시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10t. 잠깐. 맞네. 플러스 24 더하기 k가 되네. 됐냐? 자, 여기에서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 돌려놓는 애들이 있어.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도 계속. 문제를 한번 풀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 뭘 구하는 문제였는지 생각도 안 하고 너의 풀이에 심취해가지고 막 손 가는 대로 막 푸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t를 왜 돌려놔? 이 문제의 목적이 뭐야? 완전 제곱식이래. 그 말은 얘도 t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지? 이래야 t를 다시 x로 돌려놨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이걸 왜 다시 저 t에 집어넣어서 전개해서 4차식 만들고 있어? 끝내야지. k가 몇이야? 뭐 판별식이 0이다 이용해도 되지만 여기 뭐 1차항 계속 대놓고 나와 있는데 반땡 제곱합시다. 여기 25여야 되잖아. 맞아? 그지? k가 1이네. k는 1. 그리고 이제 저 a, b를 구하려면 그렇지. 돌려놓기는 해야지. 근데 k는 9하고.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t 플러스 5의 제곱이며 이제 돌려놓자. t가 어디 갔어? x제곱 마이너스 5x니까 이렇게 되겠네. 아, a가 b가 5고 a 장난처럼 좀 마이너스 a로 돼 있지. 이거 a 5지 이러면. 항상 이렇게 부호에 장난 쳐놓나 이런 것도 좀 잘 봐. 치사하게 저런 걸로 막 너네들 틀리게 할 수 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으면 a는 몇이야? 저렇게 나와 있었으면 지금 이건 a는 마이너스 5라고 써야 되지. 그지? 뭐 저런 장난질 조심하시고. 자, 76번은 안 합니다. 자네들이 하되 또 봐봐. 아니 또 표현만 바꿔놨어. 저거 뭔 소리야? 쟤도 저게 지금 위에 175번이랑 똑같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 보여? 보이지? 왜? 저거 지수법칙으로 지수법칙으로 지수를 바깥에 묶어보면 얘도 결국 175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저게 지수법칙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결국 x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을 또 바꿔서 하고 있는 거야. 그지? 풀이 방법은 똑같을 거야. 맞아? 그래서 저런 거 못 알아보면 곤란. 그 다음 177번도 이제 자, 물론 여기 항 2개, 항 3개라 이거 그냥 냅다 인수분해 하려면 뭐 할만하기는 한데 어이씨 뭐야. 할만하기는 한데 얘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지. 요거 다시 인수분해하고 얘도 다시 인수분해해서 이거 커플을 일부러 잘못된 커플 맺어가지고 전개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너네들이 다시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개서 좀 보기 좋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아, 이렇게 하고 전개해야 편하겠네. 이러면 x제곱 플러스 2x랑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라 그리고 빼기 3이지. 이게 훨씬 더 전개가 편하긴 하지. 됐냐? 공통부분 만들 거면 이렇게 묶어도 되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네. 요렇게랑 요렇게 묶으면 또 공통부분 생기게 정석처럼 할 수도 있고. 이러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됐냐? 됐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이러면 얘를 치환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이제 완전 제곱식은 아니고 그냥 직접 인수분해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든 끝까지 잘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어. 됐냐? 자, 178번도 이거 방금 아까 앞에서 풀어준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풀진 않을게. 됐냐? 또 다 전개해서 한 문자로 내림차순해서 또 인수분해하는 별다른 모양 없고 앞에서 풀어준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딱 보고 감상평 좀 내봐. 뭔가 놓긴 놔야 되지. 치환해야 되지. 그지?
지금은 딱 일단은 그냥 요거를 통째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어 보이지? 맞냐? 따라서 요 네모 박스 쳐놓은 거를 잠깐만 x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 해당 식은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45. 자, 이러면 뭐야? 3하고 15네. 따라서 치환하면 x 빼기 3, x 마이너스 15. 자, 이제 돌려놓읍시다. x가 뭐였는지 본인이 잘 기록하고 본인이 잘 확인해서 아이고. 빼기 3 다시 14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14에 마이너스 15. 자, 여기에서 또 바로 안 되는 조금 헷갈릴 것 같은 분들은 다시 14를 뭐 다시 문자로 놓고 하시고 그대로 자신 있으면 하시고 치환을 하던 그대로 되면 그대로 하시던 나는 이제 이번엔 그대로 해볼게. 그러면 이제 14 더하기 3 14 빼기 마음속으로 치환하는 거지. 14가 문자다 14는 문자다 마음속으로 치환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냐? 위에 A, B, C, D 찾으라는 걸로 보아. 이거 딱 계산하란 얘기지. 뭐야? 17, 13, 19, 11이네. 자, 누가 A고 누가 B든 큰 상관없네. 어차피 냈다 더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맞지? 됐어? 됐죠? 이제 이거 공식 쫙 늘어뜨려가지고 얘가 왜 A랑 B랑 C랑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바로 가자. 자, 지금도 요 식이 있거든. 야, 이 식이 약간 변장하고 나왔는데 알아보지? 잠깐 변장, 야, 저 정도 변장한 건 좀 알아봐라. 3ABC 옆으로 가지고 오면, 넘기면. 아까 봤던 그 놈이야. 맞지? 얘가 A는 B는 C는 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삼각형으로 안 잡혀 있어. 조건 봐야 돼. 지금은 이렇게 해도 돼? 1번?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알 수 없음이야? 해도 되지. 왜냐?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고 알려줬네. 맞냐? 0이 아니면 가능이라고 아까 원리 다 보여줬지. 불과 몇 분 전에. 그지? 중복 설명 안 할게.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근거로 A, B, C가 같구나. 이러면 뭐 곱셈 공식이고 뭐고 그냥 나왔지 뭐. 3A가 9네. A가 3이네. 뭐야 이거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다 3인데 뭐. 그지? 9 더하기 9 더하기 9니까 27. 맞냐? 자, 그러나 2번은 근거 부족이라 이거 조심해야 되네. 양수랑, 얘도 되네. 이번에도 요거 들어있어. 마찬가지 얘가 살짝 변장하고 있는 식이죠. 그치? 뭐 넘겨보면 요거잖아. 그치? 자, 얘도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얘가 0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으면 이걸로 쓸 수가 있는 거야. 됐어? 지금은 있어? 지금도 있지? 말로 돼 있네. 세 양수래. 양수면 더해서 0일 리 없잖아. 그래서 2번도 이거 해도 되네. 야, 이거 다 바꿔 A로. 뭐야? 약분 1 더하기 2 더하기 3 6 됐냐? 됐지? 이렇게 신나게 풀다가 3번에서 이제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래. 뭘 준 거지? 즉 원본 공식을 잠깐 떠올려 보자. 여기 보면 3ABC에 세제곱이 있어. 야, 세제곱 들어간 곱셈 공식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안 외울 거야? 내신 때? 그지? 세제곱 들어간 공식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이게 0이래. 뭐야, 장난해? 여기 0이잖아. 맞아? 자, 그럼 이건 뭐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건 오히려 이제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3ABC네? 뭐야? 이 대가리가 3ABC래. 뭐야? 3ABC분의 3ABC잖아. 정답 1. 됐나? 자, 100개의 다항식이 있다. 100개? 그러니까 여기에 n이란 표현 붙여놓고 뒤에 n 지정해놓고 줬다가 숫자를 100개를 넣을 수 있으니까 100개라고 했나 봐. 자연수 A, B에서 여기서 이제 자네들은 어느 정도 각오해야 돼. 막 대입할 수도 있어. 맞지? 그지?
한 50%의 확률로 막 대입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각오는 하시고. 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찾으라는 소리니까 일단 첫 시작은 아까 앞에도 분명 이런 기술을 쓴 문제들이 있었지. 첫 시작은 이렇게 항등식 세워놓고 뭐든 등식 좀 세워봐라 이거 같은데 맞냐? 이걸 냅다 n에 선생님 n에다가 막 1, 2, 3 집어넣으면서 1이면 이렇게 되고 2면 이렇게 되고 아 얘 인수분해 되네? 그 다음 3은 이러면서 일일이 다 찾아? 그러기엔 좀 많지. 다른 방향성을 봐야 될 거야. 이 힌트를 이용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등식을 한번 완성해 본 거야. 아까 분명 앞에서 이렇게 문제 있었지. 수학은 문제 유형도 유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요 기술도 쓸 수 있고 요 기술도 쓸 수 있고 이런 선택지들이 일단 몇 개가 쫙 잘 잡혀 있어야 돼.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 세웠어. 그럼 이제 뭐해? 개수 비교해봐야지. 요쪽 개수가 1차항 개수가 1이고 요짝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a랑 b네. 그 다음 상수항이 요짝에서 마이너스 n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a, b네. 식은 일단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 맞아? 그런데 a, b 자연수에 n도 1부터 100까지의 수야. 맞아? 어차피 지금 이론상 등식 모자라. 미지수 3개, 등식은 2개. 일반적인 연립으로는 안 풀린다는 소리야. 맞아? 때려 박는 거 맞네. 때려 박자. 자, 요거 때려 박기 좋게 이쁘게 b-a는 1이라고 잘 해놓고 그 다음 저거 이제 마이너스 띱시다. a, b가 n이다 써놓고 요 n이 지금 1부터 100까지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태. 됐나? 찾자. 이게 뭘 하나 딱 찾는 게 아니라 저기 개수 찾는 거잖아. 그지? 다 세자. 자연수니까 여기 뭐부터 되냐? 뭐 2 빼기 1 가지 뭐. 그럼 아이고 에이 야 a 곱하기 b 그냥 얘도 저기 여기 b 빼기 a라 썼으니까 ba라고 쓰자. 자 그럼 이제 2 곱하기 1이라 n이 2네. 뭐 이러고 쫙 세는 건가? 선생님 언제까지 세요? 네가 생각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 쓸 때까지. 됐냐? 그럼 4 빼기 3도 1이니까 그럼 이제 4 곱하기 3일 거고 12 계속해? 계속해? 점프 좀 떼도 되지? 왜냐하면 n이 어차피 얘가 한계점이 100이거든. 100 근처 곱 빼면은 1인데 곱해서 10이 되는 100 근처까지 좀 점프 좀 뛰다. 뭐 한 번에 딱 맞추라고 누가 그랬어. 그냥 적절히 아무거나 대충 해. 뭐 할까? 몇 빼기 몇 할까? 좀 건너뛰어서 몇 빼기 몇? 뭐 할까? 뭐 10 빼기 9? 뭐 적당히 100 근처면 한 요 정도 아닐까? 이러면 n값이 90이고 그럼 그 다음이 이제 10이라고 10인데 야 잘 찾았네. 11 곱하기 10이면 110이라 삑 안됨. 따라서 n이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있는 거네.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말한 게 요 f 표현만 그렇지 뭐 요 fnx의 개수를 찾으란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 n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찾으란 얘기라. 이거 몇 개인지 세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9개 되냐? 숫자 셀 때는 뭔가 나름 지금은 뭐야? 그냥 딱 이거 보면 되죠. 1개, 2개, 3개, 4개, 5, 6, 9로 끝났으니까 뭐 9개겠지 뭐. 따라서 9개. 제발 우리 한글로 쓰여져 있는 이 문제 좀 제발 좀 잘 읽어라. 두 당식이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거든. 얘가 이걸로도 나누어도 되고 이걸로도 나누어서 떨어진다는 소리구나. 뭐 이상한 해석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 됐지? 문제 파악했지?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는 것 얘랑 요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둘 다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얘도 다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 거다. 됐지? 나머지 정리하는 거네. x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였을 때 빵이다 라는 힌트 준 거네. 일단 여긴 문제 없지? 그러니까 즉 노란색 식에도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2b 제곱 마이너스 3b 플러스 6 이거 0이다 라고 준 거고 파란색 쪽에도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요거 이렇게 0이라고 준 거네.
뭐야? 요 위쪽에서 약간 인수분해해서 3차 방정식 풀듯이 조립제법 이용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치? 선생님 3차 방정식이 아직 등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큰 상관없어. 조립제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조립제법 되지 않나? 안 되면 모르겠는데 되지 않냐? 마이너스 2인가? 2네요. 1, 2, 0, 0, 3, 6. 그리고 지금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B-2에 여기 어차피 근 안 나오네. B제곱 더하기 3이라 제곱 더하기 3이면 절대로 0일 리가 없지. 얘만 0이네. 그럼 B가 2고요. B가 2니까 뭐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다. A 값은 10이 되겠네. 뭐야? 난 뭐야? 더하래. 2. 그냥 나머지 정리만 잘 쓰면 문제 없네. 됐나? 다음 시간에 84쪽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84쪽도 주요 기술이기 때문에 됐지?